자, 우리 이제 수학과 관련된 계산할 때 매스 클래스를 쓰는데 뒤에 랜덤 클래스라고 랜덤은 우리 난수 구할 때 그 여기 요쪽에 이제 아래쪽에도 보면 랜덤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랜덤 그러니까 이제 그 난수를 구하는 부분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클래스가 랜덤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스는 수학 관련된 어떤 이제 연산을 하는 메소드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 랜덤이라는 무작위 수를 구할 때 랜덤이라는 메소드 사용하면 되는데 요거를 따로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게 랜덤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매스 클래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스 클래스는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시스템 클래스처럼 뭐 system.out.println 할 때 이 시스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뭐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클래스명을 가지고 바로 사용을 했었죠. 요 매스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매스는 수학 계산에 사용되는 이제 클래스인데 요 안에 정적 메소드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적 메소드, 스태틱 정적 메소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객체를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할 필요 없고요. 바로 클래스 이름점, 요 매스 있죠, 그죠? 매스 이름점 해서 요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BS라고 absolute 뭐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라고 해서요. AB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ABS라고 약자라서 지금 쓰는데 여기 이제 그 절대값을 구할 때 ABS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형식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형식을 보면 자, 여기 지금 이제 ABS라는 메소드 안에 이 그 인티저 값과 더블 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메소드 오버로딩을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여기 매스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이제 API가 있으니까 그 API 쪽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그 클래스들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 java.lang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PI를 하나 이렇게 띄워서요 보여드리면 java.lang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매스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앞에 설명에 자바 이제 처음에 우리 배울 때 주로 많이 이제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런 클래스들은 이걸 이제 다 java.lang이 이제 지금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java.lang에 있는 이런 클래스 사용할 때는 따로 우리가 임포트를 하지 않더라도 다 인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건 좀 특수한 패키지죠. 굳이 임포트 안 하더라도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죠? 여기 매스 이렇게 눌러서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조금 이제 이게 길게 돼 있는데 ABS라는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메소드 모아놓은 거고요. 자, 여기 이제 ABS로 자, 우리 그 자료에서는 몇 가지 지금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내용을 보실 때는 항상 API를 띄워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설명도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리턴 타입 앞에 이렇게 있고요.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요게 뒤에 있는 게 더블, 플롯, int, 인티저, 롱. 요게 뭡니까? 요게 리턴 타입이죠. 요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자, 결과값 계산한 다음에 요 리턴 타입 형태의 자료를 출력을 해준다. 그런 뜻이죠. 되돌려 준다. 그런데 앞에 이제 스태틱이 붙였기 때문에 요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math라는 math라는 클래스를 앞에 쓰고 점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객체 생성 필요 없이 바로 접근해서 쓸 수가 있죠. 이제 더블 값을 넣었을 때 더블로 나오고 플롯 값을 넣었을 때는 플러스로 나오고
인티저 값을 넣었을 때는 인티저 나오고 롱 값을 넣었을 때는 롱 값이 나오고 그죠? 예. 그런데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절대값. 자, 절대값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자료형 요 매개 변수하고요 리턴 타입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형식대로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두 가지만 나와 있지만 다른 타입도 된다는 거 보셨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한 이제 요 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하시고 그냥 실습 바로 하셔도 돼요. 보면 자 예제 코드에 자 -5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 내가 절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절대값이라는 거는 음수가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 보면 되죠. 절대값은 이제 어떤 크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양수로 그냥 바꿔주는 거죠. 부호를 양수는 양수거든요. 5를 넣으면 5고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5죠. 그죠? 0에서 떨어진 그 크기 있죠. 그죠? 크기가 중요한 거지. 이게 마이너스 쪽인지 플러스 쪽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5라는 값을 이렇게 math.abs에서 넣어주면 결과값이 뭐가 나옵니까? 정수죠. -5 정수니까 정수값 5가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리턴 될 때 값을 받아서 저장하기 위해서 int 타입, 인티저 타입의 v1이라는 자 변수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 정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플롯도 쓸 수 있고 롱도 쓸 수 있고 다른 타입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정수, 실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수를 이렇게 -3.14로 이렇게 넣어주면 요거는 이제 절대값 구해서 요건 이제 실수니까 더블형이죠, 그죠? 더블형으로 이렇게 이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지금 출력문은 없지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3.14라고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표에 형식 보고 예제 코드 보고 요거 이렇게 했을 때 V1과 V2에 뭐가 들어오더라 정도 요 표면 볼 줄 아시면 나머지 이제 빈도가 조금 높은 그런 이제 그 사용 빈도가 높은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클래스들. 그래서 그 정리되어 있는 표 이렇게 만들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또 이제 자주 쓰는 것들 있죠. 근데 잘 까먹어.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배워봐서 압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자바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제가 그 지금 했던 언어가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슷비슷한 것도 많겠죠. 헷갈려요, 막 언어 뭐 SP, JSP, PHP, 델파이, 파워빌더 뭐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좀 잊혀지고 그죠? 자주 쓰는 것들은 기억이 많이 남는 건데 여러 언어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나마 지금 깔끔해요. 왜? 자바만 아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언어는 모르고. 근데 막 이거 저거 다 쓰다 보면 막 헷갈려. 이 메소드가요. 여기 이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도 있어요. 파이썬 언어도 있고. 막 헷갈려요. 어떤 거는 이름이 똑같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름이 다른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언어만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언어 하시는 분들은 막 헷갈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표로 이렇게 쫙 정리해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도 좋긴 좋아요. 근데 API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잘 안 쓰는 것들도 오버로딩 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죠? 이게 지면이 많잖아요. 스크롤을 많이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내가 주로 사용했던 내가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메소드들을 쭉 뽑아보면요. 메소드가 내가 1번, 2번, 3번, 4번에서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메소드는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 있다 딱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로 내가 프로그램 할 때 쓰는 메소드가 몇 가지 딱 나와요. 특정 언어에서 내가 게시판 자료실 만들 때 썼던 기능 목록 그 명령들 있죠. 메소드 함수들 딱 뽑으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주로 개발할 때 그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 어떤 기능을 만들 때 다른 함수나 메소드를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은 언제든지 내가 기억력이 조금 그죠? 좀 못하더라도
그 딱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뭐 출력을 해놓든지 표를 만들어 놓고 예, 그때 이제 참고해 보시면 막 여기저기 안 찾아봐도 되죠.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여기 정리돼 잘 돼 있잖아. 예, 매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예. 자, 뭐 그래서 ABS라는 이 절대값 구하는 예, 매스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를 하나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예, 밑에 내용은 같은 형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CL이라고 CIL이라고 실링입니다. 실링. 실링. 자, 여기 이제 그 천정을 의미하고요. 그 요 실링도 C자로 시작하죠. 플로. 네, 여기 있네요. 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뭐 오버로딩이 된 게 없고 그냥 더블, 예,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자, 더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더블 타입만 이제 제공되고 더블 값을 넣었을 때 더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올린 값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리턴해준다 돼 있죠. 올린 값. 이게 뭐 반올림도 아니고 그냥 올림이네요, 그죠? 반올림 라운드라는 그런 또 그 함수도 있어요. 근데 반올림이 아니고 이건 올림이죠. 그러면 이 올림이 뭔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자, 지금 수학 시간은 아닙니다. 수학 모르셔도 돼요. 제가 저는 수학 약해가지고 이런 거 들으면 머리 아파가지고 힘든데요 하시는, 지금 수학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프로그램 하자는 거지 단기지 수학생 안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만 넣으면요, 수학은 누가 해준다?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산해서 던져주지. 그건 우리가 수학한 건 아니에요. 컴퓨터가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 보면 올린 값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여기 형식이 나오죠. 자, 조금 mass.cer 실링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실링. 자, 5.3이라는 더블 값, 실수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결과는 요 더블 값을 넣으면 결과는 더블 값으로 리턴이 된다, 그죠? 그래서 더블 값으로 이렇게 리턴이 되는데 요 리턴된 값이 올린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3을 넣으니까 얼마가 나왔나 보니까 6.0 나왔네. 이 정수 부분이 5였는데 6으로 바뀌는구나. 뭔가 값을 올려주는 거구나. 느낌 아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자 음수 값도 한번 넣어봤어요. 자, 더블 값으로 마이너스 5.3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5.3을 넣었을 때는 값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6.3인가? 그러니까 6인가? 또 보니까 자, 소수점은요 0으로 바뀌어 있고요. 앞에 정수 부분은 변동이 없어요. 이상하네. 5.3 넣었을 때는 6.0이라고 바뀌었고 3은 없어졌고, 그죠? 0.3은 없어졌고, 그죠? 자, 마이너스 5.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5는 그냥 그대로 있고 또 뒤에 게 또 없어져 버렸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시면 이게 예전에 산수 수학 시간에 배우셔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한 20년 전에 배워가지고 지금 기억도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정리하고 갈게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에서 쓴단 말이에요. 지금 프로그램에서 쓰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안 쓰면 제가 설명도 안 드리죠. 그냥 대충 그냥 올린 값 구하는 거예요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올린 값. 그리고 이제 요 올린 값은 일단 개념 설명을 여기서 드리고 갈게요. 실습할 때는 그러면 좀 편해지겠죠, 그죠? 자, 요 올린 값, 자,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 올린 값 요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실수 값, 이제 더블 값이죠. 더블 타입의 값, 실수 값을 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 이제 요 지금 그 양수값을 넣었을 때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5.3이죠. 자, 요 5.3이라는 값은요, 요 실수는요, 정수 이제 위쪽에 있는 정수와 아래쪽에 있는 정수를 표현하면 요거는 아래쪽에는 5가 있고요, 위쪽에는 얼마가 있어요?
예, 5.3, 5.4, 5점 올라가면 얼마였어요? 6이 있겠죠. 6.0이 있겠죠. 그죠? 아래쪽에는 5.0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5.3이라는 값을 탁 넣어주면은, 자, 요거 메소드 이름이 뭐예요? 실링이죠. 천정값을 구한다 그랬죠. 천정값. 천정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바닥은 우리 발 밑에 있고, 천정은 어디 있어요? 천정. 위에 있잖아요. 자, 요 그림에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5.3의 위에 있는 값 뭐예요? 6.0이죠. 자, 어떤 실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예, 요 실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예, 위에, 자, 우리가 그 정수로 봤을 때, 아래쪽에는 5가 있고, 위에는 6이 있죠. 그죠? 5.3은 5와 6 사이 있잖아요. 정수 5와 6 사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정수 5와 6 사이에서, 예, 천정에 있는 값. 얘가 지금 사람이다 생각하시고요. 예, 천정에 있는 값. 예, 요 바닥에 있는 값이에요. 천정에 있는 값은 6.0이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그 우리가 정수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실수값을 리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여기에 이제 점 0을 붙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올린 값을 구할 때를 보면요. 뒤에 소수점 자리에 다른 숫자가 오진 않습니다. 다 0이 붙지.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또 정리가 돼요. 다시 지우고요. 자, 마이너스 값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5.3이 있어요. 자, 마이너스 3이 5.3 있어요. 자, 마이너스 5.3은요. 정수 얼마 사이에 있을까요? 정수, 예. 자, 우리 가로 방향으로 할까요? 예, 가로 방향으로. 자, 이게 우리가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0자리에요. 0이 있고요. 예. 예,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제 4가 있고 5가 있고 여기 양수 쪽이고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4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인데 이렇게 0에서 여기 있고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예, 이렇게 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5.3은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사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5.3 이렇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5.5와 6 사이이기 때문에 예. 요걸 가지고 예. 실링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3의 천정값은 뭐냐? 예. 마이너스 5가 값이 큰 거예요. 마이너스 6이 값이 큰 거예요. 마이너스 5가 값이 큰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0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지하 우리가 지하 하면 마이너스 층이잖아요. 그죠?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래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6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마이너스 5.3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지하 5층, 5지하 6층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 7층 이렇게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5.3 정도 위치다 그러면 요 위치잖아요. 그죠? 요렇게 봤을 때 자, 여기서 마이너스 5.3 기준으로 봤을 때 천장에 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5죠. 바닥에 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천정값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인데 더블값, 실수값으로 리턴하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점 0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실링이라는 천정값을 구하는 실링값, 천정값 구하는 거예요. 올린값 혹은 천정값 구하는 거고요. 천정값, 천정값. 예. 그 다음에 요걸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플로우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플로우. 우리 몇 층 할 때 F자 쓰잖아요. 그죠? 바닥. 바닥 의미입니다. 바닥값. 그래서 요 플로우는 요것도 똑같이 더블값 넣으면 더블값이 나오는데 요거는 버림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값이에요. 바닥값. 버림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헷갈려요. 이거는 이제 바닥값.
아까 우리가 그 이제 실링 이거 설명할 때 천정값, 바닥값 생각했잖아요.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은데 예, 아래쪽에 있는 값을 취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양수 5.0이 있어요. 아, 여기 아니다. 예. 양수 여기 5.3이 있어요. 자, 5.3은 있는데 5.3은요. 예, 숫자 자, 여기 이제 예, 얼마 사이에 있느냐 보면 밑에서 이제 올라온다 생각하면요. 5와 6 사이에 이렇게 5.3이 있겠죠. 그러면 천정값은 예, 위에 있는 것은 6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얼마예요? 5죠. 바닥값 구하기 위해서 이 플로우 사용하시면요. 5.3 밑에 있는 값이 뭐예요? 5죠. 근데 리턴 값이 더블이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보시면 5.0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5.3의 플로우 값, 그러니까 바닥값을 구하면 5.0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사진을 찍어 넣으시고요. 아, 그래. 정수가 이렇게 있으면, 예, 정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시수가 있는데, 예, 요 시수보다 위에 있는 거, 큰 거, 천정값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바닥값이구나. 그죠? 예, 반올림하고 다릅니다. 예, 반올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천정값 구할 때 실링, 바닥값이 플로우. 그래서 마이너스 값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예, 5.3이 있어요. 자, 0, 1 해서 마이너스 뭐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밑으로. 예. 지하로 내려갑니다. 근데 마이너스 5.3이죠. 그러면 5.3이 요 정도에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 5.3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5와 예, 6 사이에 6 내려가기 전에 여기 있겠죠. 그죠? 자, 요 부분 마이너스 5.3은요. 5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사이 있죠. 여기서 플로우 값, 바닥값 아래쪽에 있는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이제 실수 더블 값으로 리턴을 해야 되니까 0 붙이면 예, 마이너스 6.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3의 플로우 값은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5.3은 플로우 값을 구하면 예, 마이너스 6.0입니다. 됐죠?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절대값 구하는 거, 실링값, 플로우값 이게 이제 올림값이라고 하지만 천정값, 버림값은 예, 플로우 바닥값입니다. 바닥값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실제 프로그램에 이거 보면 다른 분들 프로그램 만들 때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계산 결과를 예측을 못 하고 분석이 안 돼요. 다시 막 수학책 그죠? 네, 수학 언제 이제 책 보고 안 봤는데 그죠? 수학책 들고. 네. 그리고 봐도 제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찾는데 또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대로 그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요거는 이제 쉬운 거예요. 자, 맥스 최대값 구하는 거, 민 최소값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자, 요 매개 변수 값을 두 개씩 주네요. A, B, A, B 이렇게 인티저 값을 두 개 주죠. 그래서 최대값 값을 구조하는데 어떻게 최대를 구하는지 보면 자, 맥스 메소드에 5와 9를 넘겨주면 자, 5가 크냐, 9가 크냐 그거죠. 최대값, 큰 값, 제일 큰 값, 두 개 값 중에서 제일 큰 값. 그러면 9가 크죠. 9가 크니까 9를 골라내 가지고 예, 요 변수에다가 예,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최소값은 자, 민 해서 5,9 자, 5하고 9를 던져주고요. 최소값 낮은 값 구해라. 높은 값 구하고 낮은 값 구하고 그거예요. 예. 그래서 낮은 값 구해라 하면 5하고 9하고 비교하면 5가 작은 값 맞죠? 그래서 리턴된 값은 이렇게 보면 5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정수형도 있지만 이제 요 실수형도 있죠. 예, 더블형. 그래서 더블 값을 이렇게 5.3과 2.5를 던져주면 이것도 가능하다. 똑같이 이제 큰 값 5.3이 크니까 맥스 같은 경우에는 5.3을 리턴해주고요. 5.3과 이쪽 비교해가지고 자, 민값 예, 작은 값을 구해라 하면 2.5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수든 실수든 내가 큰지 작은지를 예, 구분해서 뭔가 리턴 받고 싶어. 그러려면 만약에 이거 모르면 뭘 하시면 되죠? if else만 쓰시면 되죠. 근데 if else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좀 길어지죠, 그죠?
if else를 하셔도 돼요. 뭐 공부하실 때는 그걸로 해가 만들어 보시는데, 근데 이제 이거 쓰고 나면 이거 쓰겠죠. 왜? 이거는 그냥 두 개의 값 중에서 큰 값 구해라 할 때는 그냥 요 자리에 사실 실제 우리가 그 리터럴 값을 주지는 않죠.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올 건데 자꾸 이제 다른 값이 들어올 거예요. 두 개의 변수 값을 딱 넣어놓고요. 큰 값을 취해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맥스라는 큰 값, 두 값 중에서 큰 값, 더블 값도 되고 이제 실수 값도 가지고 정수 값도 다 됩니다. 그다음 민 값, 작은 값을 구해라.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을 구해라 하는 이런 이제 메소드를 봤습니다. 요것도 실제 이제 맥스 클래스에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는 인티저하고 더블만 봤는데요. 요 부분입니다. 여기 오버러닝 되어 있는 보시면은 자 플롯도 되고요. 롱도 되죠. 요 맥스 쪽에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저 자료에는 두 가지만 있다 두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여기 더블, 플롯, 인티저, 롱 타입 비교해서 근데 이제 비교할 때 여기 타입이 중요하죠. 똑같은 타입을 두 개를 넣어서 결과도 요 둘 중에 큰 값이나 작은 값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타입 가 동일한 타입으로 이렇게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도 마찬가지죠. 여기 민도 더블, 플롯, 인티저, 롱 값을 동일한 타입의 값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작은 값을 구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내가 그런 프로그램 짤 때 큰 값, 작은 값 구할 때는 요거 매스라는 클래스의 맥스 민 값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그죠? 요 메소드 이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랜덤. 앞에서 사용해봤죠. 난수. 근데 이제 이 그 랜덤이라는 메소드는 이게 더블 실수 값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실제 이거 범위가 여기 나와 있죠. 좀 크게 할까요? 0.0보다 요 랜덤 메소드 실행했을 때 더블 값이 넘어오는데 난수 값이 넘어오는데 0.0보다 이게 값이 크거나 같으면서 요 x 면서 자 1.0보다 작은 값. 그래서 0 이상 1 미만의 실수 값들 있죠. 그러니까 0을 포함합니다. 여기 같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작거나 같다니까 0 우리가 구하는 그 난수 값이 0 이상의 값이 그러니까 실수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0을 포함한. 그런데 1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0.9999 이렇게 나올 수 9998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1이라는 값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작다 했죠. 미만 값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랜덤 메소드는 요 사이에 있는 값을 발생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랜덤 값은 무작위 데이터 같은 거 이제 생성할 때 쓰죠. 그래서 뭐 게임 같은 데도 많이 씁니다. 뭐 로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쓰고 그죠? 뭐 게임 같은 데도 많이 이제 이걸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매스 하고요. 뒤에 메소드 점 한 다음에 랜덤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요 더블 값으로 실수 값으로 요 사이의 값이 넘어옵니다. 근데 이거 자체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거 앞에서 했어요. 이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수화 시켜서 그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값의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20 요 범위를 쓰고 싶다 하면 그 뒤에 수식 작성하는 거 예전에 하셨는지 거기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랜덤 난수 구하는 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요 구간 안에 난수 값을 구해서 실수 값으로 이제 리턴해 줍니다. 0 이상 1 미만의 실수 값으로 이제 리턴이 되는 거고요. 또 API에 랜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랜덤 여기 있죠, 그죠? 랜덤. 근데 이 랜덤을 구하는데요. 뭐 쉽게 내가 뭐 몇부터 몇 번까지 랜덤감 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안 나와 있죠. 그렇게 쉽게 되어 있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난수 구할 때 내가 값의 범위를 주고요. 이 안에 값 구해 주세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이 우리가 그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다 API에서 나오죠. API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API에 보면 지금 그런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여기 매개 변수 값 던지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일단은 얘는 그냥 랜덤 매개 변수 없이 랜덤 던져주면 여기 돼 있죠. 0.0에서 0.0보다 같거나 큰 값, 그리고 1.0보다 작은 값, 요 사이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더블 값으로. 이거 외에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가공을 했죠. 수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값으로 범위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난수 구하는 거, 뭐 가위바위보 게임 한다든지, 뭐 보드 게임 같은 거 있죠. 부루마블 이런 거 할 때 주사위 같은 거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패를 섞는다든지 그런 거 있죠. 패 섞는 거, 그런 것들도 이 난수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일수죠. 그리고 뭐 경마 게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도 난수 씁니다. 자, 말이 달릴 때 몇 센치를 이렇게 달려가는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뛸 때마다 몇 걸음, 우리 사람을 치면 몇 걸음씩 가는지 뭐 이런 거를 난수로 돌려가지고 게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RINT라고 해서요. 자, 여기 이제 그 더블 값을 이렇게 주는데, 리턴되는 것도 더블 값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정수의 실수값이라고 했죠. 자, 뭐냐? 가까운 정수의 실수값. 5.3을 주면, 일단은 여기서 가까운 정수의 실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는 5, 6, 7 이게 정수죠. 근데 우리 이걸 실수로 만들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옆에다가 0 여기 붙이면 되죠. 0 붙이면 실수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수값이 있어요. 뭐 5.345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5에 가까우냐 6에 가까우냐 그 뜻이죠. 자석처럼 우리 자석을 두 개를 양쪽에 갖다 놓고요. 가운데에 있는 철을 당길 때 이 자석하고 이 철하고 왼쪽 오른쪽 있으면 가까운 쪽으로 얘가 철이 딱 딸려가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얘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5.3을 넣게 되면 봐요. 자, 5하고 5.3하고 요 5.3하고 6하고 5.345인데 하여튼 비교를 해보면 이 5하고 가깝죠. 요 값이. 그러니까 얘를 가까운 정수값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출력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실수화 시켜서 실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 여기다가 0 붙인다 그랬죠. 요렇게 5를 5.0으로 만들어서 리턴 해줍니다. 요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RINT 5.3을 주면 가까운 정수 5를 선택해서 정수의 실수값을 출력한다. 정수에 대한 실수값으로 만들어서 출력한다. 그래서 5.0이 나오죠. 자, 5.7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5.7 여기서 5.7을 파란색으로 써야겠다. 5.7은 이 정도에 있겠죠. 여기에 5가 있고요. 여기에 6이 있는데 5.7은 한 정도 와 있겠죠, 그죠? 요 그리에서 그러면 이 5.7은 6하고 가깝죠. 5하고 6하고 요 사이 거리 보시면 요 5하고 5.7보다는 5.7하고 6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그럼 가까운 값 구하는 거예요. 6. 그런데 얘는 정수야. 근데 정수가 아니라 실수값으로 리턴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뒤에다가 점 붙여서 0 붙이면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0 붙여가지고 6.0으로 출력해준다. 그래서 결과가 6.0 되시겠죠?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안 써봤는 메소드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메소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써도 되죠. 어떤 그 값이 필요한데 뭐 제공되는 게 없어. 그럼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쓰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만든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
자, 어떤 값을 이용을 할 때 실수값인데 가까운 정수값을 좀 취하게 하는데 내가 실제로 쓸 때는 정수값을 쓰는 게 실수값을 써야 돼. 그런 경우에 이제 쓰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나옵니다. 반올림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5 이상이면 앞에 값으로 자료에 올림 하나 자료에 올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반올림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따로 뭐 설명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더블값, 실수값을 넣었을 때 자, 롱값이 나옵니다. 반올림 돼서. 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 mass.long 라운드 해 가지고요. 5.3이라는 값을 넣었죠. 예. 5.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5라는 값으로 반올림 해 줘요. 자, 5.3. 5.3인데 이게 이제 0.3, 3이 5가 안 되잖아요. 그죠? 5가 안 되면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안 올려주죠?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기 때문에, 예, 5가 됩니다. 예. 다음에 5.7. 자, 5.7은, 예, 여기 5보다 크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 올라가니까 6이 되고, 그죠? 그래서, 결과가 6이 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 매스 클래스의 라운드는요, 실수를 넣어주면, 더블 값을 넣어주면 롱 값이 나옵니다. 정수 값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API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랜덤 이렇게 보시면, 랜덤이란다. 라운드 이렇게 보시면, 더블 값을 넣었을 때, 예, 더블 값을 넣었을 때, 값 하나 넣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값을 넣었을 때, 롱이 인티저가 4바이트 사용하고 롱은 8바이트 쓰죠. 크기가. 그냥 더 큰 범위의 정수값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롱이라는 타입이잖아요. 그죠? 다른 건 없죠. 지금 여기 인지티 보시면은 하나 더 있는데 오버로딩 된 게 라운드 플롯 값을 넣었을 때 INT. 그래서 요게 플롯을 넣으면 플롯보다는 더블형이 더 이게 범위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롯을 넣으면은 인티저 타입으로 넘어오고 더블형, 플롯보다 더 큰 실수 타입이죠. 더블형을 넣으면 롱으로 넘어오네요. 그죠? 이렇게. 둘 다 실수를 넣으면 정수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감동할 수 있는 크기 범위가 다르니까 플롯 실수를 넣었을 때는 인티저 정수로 넘어오고 더블 실수를 넣었을 때는 롱 정수로 넘어옵니다. 반올림을 해서 넘어오는 건데 요거 외엔 딴 거는 없죠. 뭐 자릿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자릿수까지 지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없다는 거야. 매스에서는 없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걸 제공하는 것도 언어도 있단 말이에요. 자릿수 몇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이런 것도 다 되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언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클래스에서는 자릿수를 딱 정해주고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안 되니까 요걸 이용해서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프로를 만들어 버리면 되죠. 안 그러면 요거 우리 매수할 때 요 매스점 라운드를 끼워 넣어 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가공해 가지고 사용자 그런 이제 기능으로 해서 메소드로 해서 만들어서 쓰시면 되죠. 그죠? 안 그럼 수식을 이제 작성을 하시든지. 자, 그래서 라운드까지 봤습니다. 일단은 그 매스 클래스가 제공하는 라운드는 소수점 몇째 짜리까지 반올림 해라 그게 아니라 실수를 요 라운드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매스라는 클래스의 요 라운드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실수를 넣으면은 반올림해서 정수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죠. 그죠? 정수로 만드는 실수를 정수로 만드는 반올림입니다. 그런데 소수점 뒷에 있는 요 뒷자리가 자 5 이상일 때는 반올림 해주고 그죠? 정수 부분에 1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요 소수점 부분을 버려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수화 시키는 건데 플롯 값을 넣으면은 인티저 값이 나오고
더블 값을 넣으면 더블 값이란다. 예. 예, 더블 값 맞네요. 더블 값을 넣으면 롱 값이더라고. 예, 롱 값. 예,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랜덤이라는 요 랜덤이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랜덤이 여기 있죠. 예. 자, 난수 구하는 거. 예. 랜덤 값 구하는 거. 예, 했었는데 자, 이거 이제 랜덤이라는 클래스가 또 있어요. 랜덤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난수 구하는 클래스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랜덤은 단순히 0.0 이상 1.0 미만의 이제 더블값 실수값을 구해서 리턴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기능이 더 들어가 있겠죠. 예, 난수가 많이 사용되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리언, 인티저, 롱, 플롯, 더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난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밑에 보면 난수를 만드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종잣값도 넣을 수 있다. 시드라고 하는데 난수 만들 때 다양한 난수, 중복된 난수가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난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드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용어 하나 나왔죠. 종잣값이라고 합니다. 종잣값. 예. 왜 이 종잣값이라 그러면 자, 밭이 있어요. 이것도 오늘 설명드리면 기억을 잊어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릴게요. 예. 자, 이게 윤자님이 가지고 있는 저기 비싼 땅값이에요. 땅값이잖아요. 비싼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요.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땅. 예. 그래서 여기에 호박씨를 딱 심었어요. 그러면 호박씨 심었으니까 뭐 나옵니까? 호박 나겠죠. 호박. 호박이 막 주렁주렁 일으키죠. 예. 그러면 또 씨앗이 있는데 여기에 수박을 심었어요. 수박. 그러면 수박이 또 주렁주렁 열리겠죠. 호박 심으면 호박 나오고 수박 심으면 수박 나오죠. 서로 다른 값이 나오죠. 다른 과일이 나오죠. 사실은 이게 과일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에 열리는 게 과일인데 그 줄기에 열리는 거는 과일이 아니라면서요. 그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배우시는 보면 그런 거 합니다. 그죠? 과일의 분류, 뭐 분류 같은 거 할 때 보면 줄기 나는 거는 야채라 그러고 채소라 그러고 그 유튜브나 찾아보세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씨가 다르면요 결과물도 확실히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난수 구할 때 난수를 구하는데 자꾸 중복된 조금 확실히 팍팍 달라지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막 똑같은 값도 나오고 하니까 불편하는 거죠. 다시 막 돌려야 되고. 그래서 아예 종잣값이라는 그런 개념을 두고요. 종잣값이 다른 값을 이렇게 넣으면요. 남수도 확 달라지게 이렇게 확실히 이제 차별화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종잣값이 같으면 자,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 나오죠.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종잣값이 같으면 같은 난수가 나온다. 그죠? 사과라 씨를 심으면 사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박을 심으면 수박 나오고 호박 심으면 호박 나오는데 다른 심으면 확실히 다르죠. 다른 값이 나오죠. 다른 값을 얻기 위해서는 종잣값을 다르게 주면 되죠. 같은 값이 이제 중복되는 값이 좀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종잣값을 같이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랜덤 클래스로부터 자, 랜덤 개체 생성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랜덤 생성자 랜덤 이렇게 쓰시거나 자, 생성자 여기다가 그 아까 시드라고 했죠. 요 시드 시드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안 넣어주면 자, 요 시드 값 대신에 현재 시간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보면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 전자시계에 시간값을 종잣값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랜덤이라는 클래스는 만약 이게 클래스이기 때문에 메소드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next boolean, next double, next int, next int, n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불리언, 더블, 인티저에 해당하는 난수를 구해서 리턴해 줍니다. 종류가 불리언도 되고 더블도 되고 그죠? 인티저 많죠. 아까 단순히 실수만 리턴됐잖아요. 정수도 리턴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논리값도 되고 트루퍼스도 되고. 예.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값의 범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next int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숫자를 넣어 주시면 이 숫자보다 작은 정수값 0에서 시작하는 정수값을 구해 줍니다.